안녕하십니까. 무진장사 지영입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그 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인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 욕계와 색계, 그리고 그 무색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욕계라고 하는 부분은 감각세계입니다. 색계가 감각세계냐, 세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감각의 세계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체가 있는 감각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주체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서양 철학의 주체라고 하는 어떤 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주체라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부분들도, 융이 얘기하는 자기는 그 절대적인 어떤 실체 혹은 그 의식을 주관하는 어떤 주관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뭉쳐지는 어떤 힘과 같은, 힘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현상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그런 현상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현상들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의도인 거예요. 그게 자기 아니냐라고 하면, 자기의 범위를 그쯤에다 둔다라면 그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는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로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현존하는 것으로서의 자기를 상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융이 얘기하는 자기는 자성에 가깝습니다. 성품.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조합된 특성들이죠, 특성들. 그게 이제, 자성인데, 그 여러 개가, 조합된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서 특성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또 무자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어떤 실체가 있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비존재로 넘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즉, 자성으로부터 무자성으로 넘어가고, 자기로부터 초월적 어떤 그 자기, 초월적 자아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이 수행인데, 그 과정에 따라서 드러나는 어떤 그 각각의 형태들이 욕계, 색계, 무색계다. 그래서 출발을 할 때, 이 수행을 출발할 때, 욕계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수행을 출발하게 되면
욕계 너머의 어떤 그 색계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 욕계를 기준해서 드러나게끔 됩니다. 그러면 저쪽 무색계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 자아가 있는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그 자아를 초월한 것은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신이다가 됩니다. 내가 신인 건 맞아요. 그러나 나라는 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신이긴 하지만 그 신연의 현현으로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 것이지 나가 곧 신이다라고 하면 그건 또 모순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장난 같은 건데 무색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색계는 욕계에서 드러나는 특성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무색계는 그 욕계, 색계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각각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내가 없기 때문에 무한히 현현되는 어떤 진리, 섭리와 같은 이런 상태이지 개별적 자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자성이 되는 거예요. 기수련하는 분들을 제가 몇몇 분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느낀 건데, 자기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감각을 중심으로 해서 기수련을 하던 분들은 자아 너머에, 외부에 있는 기운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애초에 자기 감각이라고 하는 기준 틀을 중심으로 해서 수련 체계를 쌓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외부의 기원 체계를 경험했던 분들은 자기 너머의 세계로 가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신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유일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기 어려운 것, 비슷한 논리이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나 너머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이 가져다주는 세계의 어떤 확장된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는 어떤 충격,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너머에 있는 세계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색계와 저 무색계라고 하는 부분을 향해서 방향이 정초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수행을 처음 접하는 단계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님께서 윤회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뭘 좀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도구마를 만드시는 건지, 어쨌든 그거는 그분 나름의 견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초기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2568년입니까? 8년째 되는 지금에 앉아서 수행을 해봐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부분을 맛을 보시려면 자성이 아니라 무자성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무자성의 정초를 자칫 잘못 갖다 놓으면 이제 윤회 없어. 무자성이니까 윤회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게 자성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윤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공함을 알기 때문에 그 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성이 무너지고 무자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아공, 법공이 되겠죠. 색계에서 무색계로 넘어가려면 아공, 법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한쪽 단면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윤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기까지 전체를 경험해 보고 얘기를 하면 윤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윤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공, 법공이어야 윤회 없습니다. 윤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려면 그 법공 단계, 무색계 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노장께서는 거기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를 건너는 색계와 무색계를 건너는 그리고 아공, 법공을 이루는 그 가장 기본적인 단서. 내가 있다, 없다. 내가 실제 존재한다. 실존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자성에 둘 것이냐. 자아에 둘 것이냐.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린다고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먹은 밥이 나를 먹고 있는지, 내가 밥을 먹고 있는지. 내 몸에 있고 있는 이 감각이, 몸의 감각이 나를 이 세상으로 다시 끌고 오는 원천이에요. 즉, 오늘 아침에 내가 먹은 밥이 나를 다시 윤회로 끌고 오는 원천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각으로서 나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